마시겠어야겠어. 마시겠다고 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부터 지치는 거. 근데 하나씩 해내보고, 시간도 금방 가는 거 알죠, 그죠? 우리 막 예를 들어서요, 오늘 월요일인데, 권신협도 나올 때, 금방 문진영 씨가 나오는 그런 안 좋은 날이 제시 올 거예요. 하여튼 오늘뿐만 아니라 가스복도 잘 버티시고, 알았죠? 커피 중간에 조금 드시고, 제시. 자, 9403번님, 얼마 전 사장님께서 갑자기 우리도 독서 모임 하는 거 어떠냐고 직원들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좋다고 해서 시작하기로 했는데 책과 담을 쌓은 지 너무 오래라 벌써부터 부담이 됩니다. 유유. 근데 혹시 우리 사장님 철업디 팬일 수도? 한번 여쭤보세요. 9403번님. 오늘 그 독서 모임 하러 가는 거 라디오에 나왔다 그러면서 팬은 아니다. 좋아는 하는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거 그러더라고요. 김옥씨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막 팬이라고 안 했대. 좋아한다고 했대. 좋아하는 거랑 팬도 다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막 200~300페이지 읽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얘기도 하세요. 저는 좀 가벼운 부분 하겠다고, 뭐 에세이부터 시작하거나. 이제 정해지는 책은 어쩔 수 없겠지만 천천히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9303 파이팅! 선지혜 씨 두 분께 기능성 베개 선물 챙겨드리고, 자 7시 17분 6초 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한 주간 날씨 궁금하시죠? 하늘을 보니까 약간 더울 것 같기도 한데. 경아 박경원 리포터. 안녕하세요, 철업디. 몽골은 좀 쨍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번 주 쨍합니다. 그리고 덥기도 할 거고요, 그죠? 맞아요. 날씨 얘기 들어볼게요. 네, 오늘 아침까지 아직은 좀 쌀쌀한데요. 낮부터는 평년 기온 회복하면서 따뜻해지겠고, 이번 주는 따뜻함을 넘어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전북이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에 전북 북동부에 한때 5mm 내외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광주, 대구가 26도, 청주는 27도까지 오르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덥겠고, 수요일까지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4.5도입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미도와 파라솔 슈퍼스타 듣고 빵야 준비 없어요.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서 머물러 왔던 너, 좀 어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널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순간에 흘렸던 땀과 눈물을 한 잔에 마셔버리자.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그러니까 빵야 노래가 바뀌었어요. 무조건이야. 짜라짜라짜라짜짜짜 토마토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친환경이야. 토마토 향한 나의 사랑은 즉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해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토마토 먹으러 달려갈 거야. 아니처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빵빵야 아침을 여는 철가루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귀도 풀고 토마토를 사 먹을 수 있는 둘마트 상품권과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드리는 빵야. 이 코너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유석 톨게이트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태촌면의 태촌 토마토 거리축제 함께합니다. 오늘 도전할 철가루는 유서영님인데요. 잠시 후 유석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왼쪽 세기 차로를 이용하세요. 새로운 곳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신 동료 유서영님. 네, 안녕하세요, 서로씨. 오늘 SS 노래 한번 가볼까요? 네, 나를 사랑해. 나의 마음이 나를 했으나 원해서 뭐라나 바뀌어주고 일단 서영님 우선 철가루 되신 걸부터 먼저 웰컴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서영 씨니까 별명 혹시 내 딸 서영이? 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수어 통역사 요거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청각장애인 일상생활 속에서 병원이나 관공서 같은 곳에 가시면 함께 동행해서 수어통역이나 음성통역을 제공하는 것을 합니다. 그렇군요. 수어 통역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서영 씨? 제가 고등학교 때에서 동아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하철에서 제가 길을 잃었을 때 이제 길을 찾아주신 분이 농인이셨는데 그분과 수어를 대화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좋아서 대학교도 수어 통역을 전공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수어 통역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또 계기가 그렇게 되죠. 나의 인생을 바꿔주게 되는데 근데 사회에서 답답할 때 잘하실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잘 적응을 한 거죠? 네, 제가 지금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인사 이동을 갔는데 직원들이 좀 많이 배려도 해주시고 사무실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까? 네. 나는 그렇게 어떤 앞으로 어떤 통역사인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네, 처음에 수어를 배우면 내가 농인을 보면 열심히 달려가서 막 도와주고 싶고 그러다가 한결같은 폰 자체가 일단 한결같기 때문에 좋아요. 서영 씨 그러면 전에 해주셨으니 둘마트 상품권 기본으로 드리고 스피드 퀴즈 한 문제 마실 때마다 2만원씩 쌓아드리고 제한 시간 한 30초 모르면 바로 통과 패스. 드라마미 떠오르는 과일 소금 빨갛고 겉은 초록. 수박. 그렇지. 속담 늦게 배운 땡땡땡 날 새는 줄 모른다. 늦게 배운 뭔질 땡땡질. 모르겠어요. 통과. 이 자선 다리 위 끝에 영화 복면다로에서 차태인이 부른 노래. 됐어요. 사자성어 관계없는 두 사건이 우연히 동시에 일어난 오비 뭐가 떨어진다. 오비 패스. 그래서 자 수박을 맞췄죠. 2만원권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늦게 배운 도둑질 네. 차태인이 부른 노래 이 자선다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비 일학이었고. 자 여기서 철가루 퀴즈 드릴 테니까 요거는 서영님은 맞추지 마시고 우리 정답 퀴즈. 이것은 홍수가 날 때 수면 아래에 잠기도록 낮게 설치한 날인데 반포대교 1층에 이것이고요. 1층이
어제는 가수 세븐틴이 K-POP 아티스트 최초로 이곳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 다리는 무엇일까요? 땡땡교 세 글자입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무료. 오늘 상품 손발톱 영양제 쏘고요. 은 경기 불황으로 거북선 밀게 부동산 피해가 심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열리죠? 예,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확정된 안건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 확인하면서 재판의 공정성 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리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 약 5km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 후보의 이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서 이 공정성 논란과 또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여부 등이 재판 독립 침해라는 논란이 안건의 핵심 내용인 셈입니다. 이 관건은 법관 대표회의가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여부죠? 그렇습니다. 네, 법관 대표회의 측은 이 후보의 재판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지만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안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후보 재판과 관련된 논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려면 이런 안건들을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합니다. 네. 법관 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특정 재판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재판 독립 침해라는 목소리도 있어서 관련 안건이 의결될지는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회의 소집 자체에 대해서 전체 법관 대표의 절반이 넘는 70명이 반대한 만큼 예결된 안건이 아예 없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 밖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포로 교환 중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SNS를 통해서 러시아가 밤사이 수도 약 800m 앞 시속 110km 단속 구간입니다. 300대 미사일 70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하루 새 이뤄진 드론 공격 중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외신은 전했는데요.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최소 12명이 숨졌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도 포함됐다고 우크라이나는 전했는데요. 네. 평균 시속 110km 단속 구간 주행 중입니다. 약 2km 앞 남세종 IC에서 남세종 부교선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 또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요? 예, 러시아 항공당국은 모스크바 허브 공항인 셰레베티에보를 포함해서 최소 4개 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을 제한했습니다. 이유가 모스크바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스크바로 날아오던 드론 12기가 이제 요격됐다는 건데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도 자신들을 공격했다 이런 주장인 거고요. 양국은 지난 16일이죠. 이때 합의한 대로 23일부터 전쟁포로 교환을 실행했지만 이 대규모 공습 역시 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 1km 앞 남세종 부교선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 분홍색 의도선을 따라 주행하세요. 국적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SNS에 왜 하버드는 전체 학생의 거의 31%가 외국에서 왔다고 밝히지 않는 걸까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들 외국 학생이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 이어서 남세종 톨게이트입니다. 하지만 하버드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이름과 국적을 알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이유로 정부의 학내 인사권 개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약 300m 앞 시속 90km 우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양측은 지금 약 600m 앞 남세종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왼쪽 방향입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일단 이 효력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이어갑니다. 고장이 났나?
떨어지겠고요. 세종, 대전, 광주, 대구도 오늘 낮 기온 나란히 26도, 동두천이나 영월, 구미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릉 24, 부산 22도 등으로 대부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이번 한 주의 낮 기온 변화 추세는 점점 기온이 오르기 때문에 서울 기준으로 보면 수요일 27도, 목요일부터 토요일 28도 유지하겠고요. 일요일은 29도까지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번 한 주는 28도 안팎의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깨끗하겠고 오후에 대부분 오존 농도가 나빠지겠습니다. 하늘 모습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전북 북동부에 오후 한때 5mm 내외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3.7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통상하는 KBS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씨가 알려드립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 혼잡한 가운데 돌발 이곳난로 성산 쪽으로 홍대램프 지나 3차로에 추돌 사고 있는데요. 홍은램프부터 여파받고요. 동부간선로 성수 쪽으로는 도봉요금소 지나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일대 밀리기 시작하는데 약 600m 앞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냥 서운분기점에서 일찍 지나는데 30분 이상 걸리고요. 이어 성남 쪽으로 문학에서 서창까지 또 신천에서 광명터널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중동까지 정체고요. 이후 노후지 분기점에 추돌 사고 나서 처리 중인데요.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같은 방향 경기 동쪽에서는 구리에서 상해까지 밀리고 광암터널에서 성남 요금소까지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목포 방향 서해안선은 용담터널에서 8탄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약 600m 앞 시속 80km 우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전격 인터뷰 먼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자 선대위 대변인 단장인 신동욱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판세 관련해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주춤하는 사이에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뭐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전열 정비 일종에 하면서 자연스러운 약 300m 앞 버스 전복차로 단속 구간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토론회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전반적인 전략은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였던 것 같은데 후보의 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을 품을 만한 대목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토론회 과정에서 불거지기도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추격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짧습니다만 뭐 저희는 여전히 골든 크로스의 가능성 염두에 두고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 하고 있습니다. 예.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 추진 보관이 있을까요? 결국은 뭐 저는 이준석 후보의 결단 외에는 큰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부 보도를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보도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뭐 공동정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만 네. 저는 이번에 단일화는 과거의 단일화하고는 조금은 차원이 다른 단일화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이제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동안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라든지 지금 뭐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이재명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 위험하다. 약 700m 앞 대판 교차로에서 정부 세종 청사 방면 직진 방향입니다.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만큼은 이번만큼은 이번 시대의 대의명분에 대한 고민도 저는 없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약 300m 앞 정부 세종 청사 방면 직진 방향입니다.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면 시간이 하루 잠시 후 직진 방향입니다. 그렇죠. 사전 투표 이전에 하루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을 가지고 지금 한다면 이건 너무 좀 한가한 얘기고 결국은 이준석 후보의 결단에 달려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뭐 어떤 결단을 할 것인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결단에 달려 약 300m 앞 신단지 방면 우회전하세요. 퍼센트 국민 경선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김문수 후보는 국무위원회 3분의 1을 40대 이하로 하겠다고 공약을 한.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왼쪽 방향입니다. 먹을 건 다 나온 거 아닌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 대항하기 위한 이 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재명이라는 특정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가장 왼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그러면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로는 뭐 공동정부가 됐든 또는 뭐 내치와 외치를 분리하는 방안이 됐든 이런 것들조차도 저희 당으로서는 양박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건 주고 이건 빼고 이렇게 협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약 2km 앞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하는 마음에 지금 제의를 하는 것이지 뭐 그게 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딜하듯이 그렇게 딜하듯이 하는 건 아니다.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 시점도 관심입니다. 언제까지가 시간이라고 보십니까? 뭐 사전 투표 전날이죠. 이 투표지에 이준석이라는 역사를 바라.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라는 이 공감대 이런 확산 약 700m 앞 근데 이 단일화를 잘못하거나 또는 무슨 뭐 밀어붙이기식 단일화가 되면 또 저희에게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단일화는 순리 그 부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전 투표 전이라면 잠시 후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분위기가 좀 무르익지 않은 것 같은데. 글쎄 이게 이제 약 2km 앞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뭐 이준석 후보 쪽에 줄 수 없는 게 있어서 나머지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런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준석 후보가 할 것이냐라는 것은 본인의 고독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주변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헤라를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이번 결단이 그냥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굉장히 정무적인 조언이지 않습니까? 네. 약 2km 앞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뭐 예전에도 정말 이 제3지대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가 한순간에 판단 잘못으로 사라지는 분들 굉장히 꼭 있었거든요. 시대마다. 지금 기대 있을까요? 뭐 근거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여론의 추이를 보면 어쨌든 기울기가 굉장히 이제 김문수 후보만 유일하게 가파른 건 사실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고 김문수 후보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이준석 후보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평균 시속 70km 단속 구간 주행 중입니다. 과거의 경우는 쫓아가는 쪽이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주 근소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뭐 다음 주 6월 3일까지는 일주일 이상이 남아 있으니까 꼭 그 전에 여론조사는 이제 곧 중단이 되죠. 중단이 약 700m 앞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후보가 있을 때 이제 두 명이 같이 올라가니까 잠시 후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본인이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50% 초반대까지 나오고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이게 40% 중반까지 떨어진 약 700m 앞 지하차도 오른쪽 도로로 주행하세요.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왼쪽 9시 방향입니다. 두 번째 출구입니다. 회전 차량에 주의하세요. 떨어지면 김문수 후보가 30% 후반까지만 가면 약 500m 앞 평균 10 지금 약 500m 앞 지하차도 오른쪽 도로로 주행하세요. 투표장까지 들어가면 지금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지만 보수 성향의 유권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300m 앞 지하차도 오른쪽 도로로 주행하세요. 이준석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은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분명히 밝히지만 이제 막 사무실 주변에 도착하여 음성 안내를 종료합니다. 그 표도 또 상당 부분은 저희 김문수 후보 쪽에 올 수 있다. 특히 이제 이준석 후보의 기반도 본인이 두고 있지만 TK를 많이 공략을 했거든요. 그 지역에서 보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보면 적어도 뭐 TK 같은 데서는 다른 지역 평균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분들은 결국은 김문수 후보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와 여러 각도에서 만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단장님은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의 결단만 남아있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결단의 마지막에 점을 찍을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우리 후보가 한 번은 만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뭐 구체적인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물밑 접촉이 있고 그런 건 하루 이틀 사이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모든 단일화가 지난 그 대선 때도 무슨 목동의 어떤 개인 집에서 안철수 우리 윤석열 후보가 만났다라는 보도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끝까지 어쨌든 네. 저희가 무슨 그 정권을 잡기 위한 단일화가 아니라 지금 아주 특이한 한 명의 후보, 아주 특이한 분, 저희가 보기에는 시대를 거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후보, 우리 사회가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재명 후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대의명분으로 저희가 이걸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정권을 나누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권력을 나누기 위한 단일화, 이게 국민들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저는 결코 국민들에게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물론 그게 이준석 후보에게 전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준석 후보 역시 본인 아직 나이도 젊은데 무슨 권력을 나누기 위한 그걸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아니더라도 무슨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니까 잘 판단하려고 봅니다. 윤재옥 선대위 총괄본부장 자강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칠 때 충분히 이길 수 있어야 단일화 협상이 원활히 진행된다. 그런 것인데 예.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선거 전략이었는데 실제로 그동안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특히